이번에 이제 갭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실거주용 갭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적은 자산으로 큰 가치의 부동산을 갖다가 구입을 해놓을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단점은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이제 갭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갭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단 갭 투자의 장점 방금 사실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적은 자산으로 큰 가치의 부동산을 갖다가 구입을 해놓을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지방에 거주한다고 쳤을 때 서울 집을 사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제 돈 주고는 다 못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갭 투자를 이용했을 때는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 좋은 곳에 주택을 갖다가 내 자산으로, 적은 자산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게 장점이고요.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아까 1억짜리 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역대 최대 부동산 가격이 빠진 거는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IMF 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인데, 실제로 가장 많이 빠졌던 건 IMF 때예요. 그때 빠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대 한 30% 에서 40% 정도, 많은 데는 평균적으로 한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갖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1억짜리 집이 30%가 떨어진다는 건 집값이 얼마가 된다? 7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정해볼까요? 첫 번째 경우 케이스입니다. 나 1억을 주고 샀어요. 집을 다 주고. 이게 7천만 원이 됐어요. 얼마 손해? 3천만 원 손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세 번째 똑같아요. 떨어진 거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내 돈을 다 주고 샀던, 아니면 은행 대출을 가지고 샀던, 내가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죠? 세 번째 경우는 전세를 받아서 내가 구입한 거잖아요. 나는 거주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첫 번째 경우.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7천만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집을 팔아요? 아니죠. 뭐 딴 데 갈 데 없잖아요. 일단 버티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오르겠지. 버팁니다. 두 번째, 은행 대출. 똑같아요. 3천만 7천만이 됐어도 버틸 수밖에 없어요.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달라져요. 뭐냐면, 갭 투자로 사는데 7천만 떨어졌다. 집값만 떨어지느냐? 아니죠. 모두 떨어지게 됩니까? 전세금도 가격도 떨어지게 돼요. 아까 1억에 5천이 전세였잖아요. 똑같이 봤을 때 50%라고 가정했을 때 7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전세금은 같은 비율로 떨어져서 가정한다면 3,500만 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세금을 갖다가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세입자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는데, 아니면 있던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전세금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1,500만 원을 갖다가 전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 요게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처음에 투자한 비용이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려줘야 될 돈 1,500원이 더 생긴다고 해서 실제로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지만 체감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갑자기 내가 1,500만 원 갖다 구해서 줘야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즉, 집값 하락기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적으로는 들어간 자산은 똑같은데, 원래는 첫 번째 경우는 1억이 들었잖아요. 세 번째 갭 투자 5천밖에 안 들었고 1,500이 더 들어야 6,500밖에 안 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단점, 갭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이제 장단점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찍은 영상 중에 영종도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구입하셨던 아파트죠. 영종도의 한양수자인을 갖다가 그 당시에 3억 2,500 정도에 구입을 하셨어요. 이분이 갭 투자를 하신 거죠. 전세가가 약 2억 5천 정도였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7,500 정도를 갭 투자하신 거예요. 다만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합하면 약 1억 정도를 투자하신 거죠. 자, 보세요. 3억 2,500짜리를 갖다가 전세 2억 5천을 끼고 약 1억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실거래가를 저희가 검색해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3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 지금 현재 호가는 4억 정도. 거래는 요즘 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4억이 됐다고 보면 지금 약 8천 정도가 오른 거죠. 그쵸? 1억을 투자해서 8천을 갖다가 지금 6월 15일날 제가 계약한 걸로 기억하는데 한 4개월 사이 올랐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갭 투자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